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가 11월 그 마지막 주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MSCI 그 리밸런싱이 좀 있었고요. 그 리밸런싱 그 영향이 아마 이번 주 말까지 국내 시장에 조금 미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하죠.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소위 못난이 종목군들이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까지가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번 주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환율하고, 그다음에 그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어제 이제 4.29%까지 밀었는데 급락이 나왔었는데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잠깐 그 로고 차트 월봉 핵심 로고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좀 변동성이 조금 많이 좀 점차적으로 좀 감소하지 않겠나 싶고요. 여전히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 필두로 해가지고 그 거래소 코스닥은 요즘에 또 제약 그 대표 종목군 알테오젠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뭐 2차 전지가 또 상대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예상대로 68%까지 뺐다가요. 네, 그래서 여전히 가매수 국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에 좀 동참하셔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뭐 지난주 동일합니다. 지수하고 2차 전지 가매도 구간 진입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그 68%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2023년도 엔비디아가 68%, 테슬라는 한 70% 밀리고 나서 거기서 저점 주고 나서 장기 랠리가 지금 펼쳐졌다 그런 말 드리고, 근데 국내에서 이제 의료 정밀 업종을 제가 이제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8% 그 금요일 날이죠, 전전주. 거기 딱 터치하고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오는 그 모습인데 오늘 그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내일 모레 이제 그 아카데미를 또 하거든요, 11월. 그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아카데미 진행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소소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다 이제 2차 전지하고 또 연관된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좀 일단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그 10일 날 이런 기사 나옵니다. K 증시가 죽순다.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보유액이 140조, 한 150조 될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11월 12일 날 이틀 뒤에 또 이런 기사 나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 주식 팔고 현금하고 이제 국채를 늘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뭐 사상 최대치다. 뭐 450조 정도 된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국채는 떨어지고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국채를 지금 매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개인 서학 개미 투자원들하고 워렌 버핏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지금 펼쳐놓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미국 주식, 특히 이제 메가세븐 쪽에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워렌 버핏은 오히려 미국 주식 팔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막 50% 매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을 또 주워 담고 있죠. 뭐 도미노 피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쪽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종목군들.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테슬라하고 이제 전기차 외의 종목군들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마찬가지죠. 요들 종목군들이 아마 좀 고점 시그널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버핏도 그들 종목군들을 좀 매도한 이유가 다 있겠죠. 항상 시장은 또 우리 개인 투자분들하고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가 상당히 특이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럼 버핏이 이제 왜 미국 주식을 좀 매도를 했을까라고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소하게. 지금 시장은 그 전전주까지 거래소 코스닥 급락을 시키면서 손바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가 뭐 MSCI 그 리밸런싱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장이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나오고 되면 항상 이 주도주가 바뀌고 주도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뭐 내년 1월 달에 이제 뭐 취임을 앞두고
아마 다음 달까지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지수를 이제 보시면은 2000년도 IT 버블 때입니다. 이 당시가 IT 버블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1차 고점 나왔을 때가 그 저항이었죠. 이번 이제 세 번째 저항이거든요. 세 번째 저항. 예, 그래서 버핏이 아마 이 지표를 보고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있고, 네,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이 지표도 보시면 2007년도죠. 2007년도 고점 찍고 나서 금융위기 전에, 터지기 전에,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예, 요게 이제 몇 년이에요? 17년이 17년. 정확히 17년 만에 이제 고점이 왔다는 얘기죠. 17년 만에. 요때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번 밀었다가 다시 반등 나왔고, 우리가 이제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센 주기라고 그래가지고 17년 주기입니다. 17년 주기. 이제 무슨 얘기냐? 2007년도에 미국이 부동산이 고점이었죠. 올해가 2024년이죠. 그죠? 예, 17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도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이 좀 현금을 늘리고 지금 활발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도. 예, 미국 시장이 동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은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모르실 겁니다. 또한 두어 달 지나봐야 이제 아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에서 소소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주도주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최근에 양자 컴퓨터, 예, 아이온큐가 뭐 저점에 300% 넘게 지금 오르고 하는데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 주도주는. 아시겠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전기차도 일단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관점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은 멀쩡했던 종목군들이, 잘 가던 종목군들이 막 급락 나오고 그럽니다. 예, 고점에서.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심한데요.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작년에 제가 4월 달인가요? 4월 초에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2011년도부터 그 작년까지 이제 영업이익 액을 제가 쭉 데이터로 보여드리면서 몇 퍼센트 오를 것이다. 한 40% 오를 것이 작년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연초에. 근데 작년에 딱 40% 오르고 지금 꺾이는 거죠. 예. 근데 꺾였으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또 몇 프로 올라갈까요? 내년에는.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 삼성전자가 언제 고점이었냐면 2021년도 1월 11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이 당시에 91,000원. 이 최고점. 예, 그 구간에서 이 땡땡땡땡 종목, 예, 주도주였던 요 종목이 딱 거기서 고점 찍고 지금 최근에 막 급락, 오늘도 막 급락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 반대로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저점 찍고 나서 예, V자 좀 반등 들어왔죠.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오늘까지 한 15, 한 5, 6% 정도? 뭐 3전이니까 많이 올라오긴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빼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더슈팅이 나왔던 거죠. 원래 이제 제가 봐서는 65,000원 이하는 빠질 자리가 아닌데, 그 아래까지 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 시장도 뭔가 지금 주도주 교체를 위한 메이저 세력들의 활발한 손바뀜이 나오고 있더라. 예. 이런 데서 이제 잘못 걸려버리면 보통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엔비디아, 애플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엔비디아 그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68%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10배 넘게 올랐는데 그렇게 막 조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빠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행보만 하거든요. 옛날 그 마이크로소프트 막 그랬었고, 뭐 애플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 여러분들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잘못 한번 걸려버리면, 예, 개별주보다도 대형주가 더 많이,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대형주라 해가지고 또 많이 들어가서 대형주인데 뭐 어때? 근데 계속 밀어가지고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대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포스콜딩스하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원래 이 종목도 이제 주도주였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포스코의 기술적으로 포스코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피체 예, 작년 7월달 고점 딱 얻어맞고 거기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제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뭔가 지금 주도주의 교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요. 막 급등락시키고 한번 푹 밀었다가 V자 반등 주고,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국채하고 환율이 좀 꺾이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또 관세부가 또 한마디 하니까 다시 또 원위치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크게 흔들고 나서 개인들은 막 정신이 없죠. 많이 올랐던 종목도 더 갈 줄 알고 계속 홀딩했는데 아니면 또 추가 매수했는데 예, 계속 외인들이 물량 넘겨주고 이런 과정이 아마 다음 달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지나가고 나면 아마 1월부터는 시장의 컬러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바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콜딩스하고 이제 포스코피첸 같은 경우는 또 반대죠. 예. 요 기업의 이 저점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좀 터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종목과 업종이 아무리 이제 강세장이라 할지라도 뭐 코로나 때 그 당시 때 제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 코스닥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V자로 한 저점에서 30% 넘게 올라왔는데 오늘 장중 고점까지요. BM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이제 그 주도주였던 종목이 예, 최근에 땡땡땡 이 종목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죠. 막 급락이 나오는데요. 기술적으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2023년도 작년 7월 달이죠. 그 고점에서 여기서 약간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꺾어버리죠. 여기서 더 갈 것처럼 슈팅이 나왔다가 예? 우리 개인들한테 지금 물량 막 넘기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한 번에 또 때려가지고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예, 요 종목에 지금 반대 있죠, 반대. 그죠? 그러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요 종목의 2022년도 이때는 이 당시에는 이 종목이 저점이었죠. 에코프로 BM과 완전히 반대였죠. 이때는 에코프로 전기차 올라가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저점을 깨면서 행보하다가 예, 에코프로 BM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 6월달, 5월달에 여기서 이제 변곡을 이룹니다. 변곡을. 네, 그러면서 서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종목, 땡땡땡 이 종목이 딱 치고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예, 요 종목이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작년 고점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손바뀜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린 종목군들은 몇 년 고생합니다. 몇 년 고생해요.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얼마 제시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작년에 뭐 2000년대 그랬었고 반도체도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삼전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이성적인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네, 지금 언더슈팅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무튼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시고,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2차 전지가, 예,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점 깨고 지금 반등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이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저점을 항상 깨버려요. 작년에 뭐 제약주도 그랬었고, 예? 예, 그 연초에 또 반도체도 그랬었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9월 저점을 완벽하게 지금 깨고 좀 반등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주 그 신중하게 이제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번 또 최고점에 들어가. 왜냐하면 이들 종목군들이
제가 이제 월봉에서 요 아카데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월봉에서 최소 10년에서 어떤 종목은 34년 저항선에 지금 와서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30년 저항이다 그러면 거기서 어지간하면 이제 최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이제 반등이 들어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코스피가 3.5% 해가지고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2주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알테오젠, 뭐 기타 이제 바이오주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갑자기 많이 빼버리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행이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수를 지금 못 끌어올리는 거죠. 아무튼 코스닥은 전전주에 2주 전에 7.8%, 지난주에 1.2% 하락이 나와가지고 한 9% 지금 2주 동안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 2주 동안 9%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뭐 10%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웬만하면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여기 더 이제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지 이제 지금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 교체를 위한 메이저 세력들의 그 손바뀜 작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수를 묶어놓을 수 있는데 개별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순환매 반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 이제 거래소는 이제 삼전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그게 이후에 뭐 삼성전자가 됐던, 2차 전지 됐던, 다시 한번 눌림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가 좀 비이성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전저점 완전히 깨가지고 제가 이제 그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하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사과의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또 절대 그 매도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메이저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 기사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기사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몇몇 기사 요 언론에서는 이미 이제 그 헤드라인 요 기사를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라고 아예 못을 박아가지고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밀렸는데 그렇다면은 그 혜택이 막말로 이제 폐지가 됐다 했을 때 그 가격까지 밀어버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저점 깼을 때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해지를 이제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저점을 깨고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주가 더 안 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미 뭐 지난 뭐 15일이었죠. 15일 날 금요일 날 예, 확정하듯이 이게 기사를 내보냈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저점 깼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반영이 됐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폐지 확정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우리 그 K 배터리 대응책은 이제 배터리 협회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책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미 이제 회사에서는 다만 미국의 보조금 관련 정책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IRA가 없어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한 일인 만큼 전체적인 투자 기조는 유지한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기사를.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상 시나리오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변화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 배터리 업계는 기존에도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왔다.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언제까지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급을 중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엄포가 아닌 실제로 IRA 폐지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정도로만 받아들인 분위기다. 그러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뭐 폐지한다 하더라도 예, 크게 지금 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리고 이 IRA 요 보조금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LG 엔서 같은 경우는 일부 5월 달에 예, 한 3% 정도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또 일부 금액은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폐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지금 반영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 2차전지가 아침에 강세였던 것이 물론 이제 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2% 후반까지 되밀었잖아요.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환급금 형식으로 도입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개빈 느셴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인사인데요. 뭐 차기 뭐 대선 후보다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에서 세액 공제를 없을 경우에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급금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예, 그래서 오랫동안 연방 정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 규정을 설정했고 나머지 이제 다른 그 12개 이상의 주도 캘리포니아 주에 예, 규정을 지금 도입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 업체들도 다양한 기준에 따른 차량 제조를 피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공화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애리조나라든지,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는. 예.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급하죠. 최근에 그 내각 구성하는 거 보게 되면 뭐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그냥 뭐 법무장관 지명에다 다시 또 이제, 예? 또 취소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4년을 했기 때문에 1기 때. 예, 재선 못 하고 이제 4년 요 기간만 이제 하는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2년밖에 못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요번에는 이제 뭐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차지했습니다만은 2년 뒤에 또 선거가 있죠. 예? 상하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 똑똑해가지고 2년 뒤에도 아마 뭐 상원이 됐든 하원이 됐든 또 공화당 다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예, 상원이 됐든 하원이 됐든 아마 이제 민주당이 또 다수정을 차지할 텐데 그럼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또 하원이든 상원이든 또 민주당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제가 봐서는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또 내임덕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막 급하게 지금 막 행정 절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원에서 뭐 반대하고 상원에서 반대하게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내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니다. 일단 차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전기차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다른 주에서도 아마 이런 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막말로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캘리포니아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시장 그 전전주에 전기차 막 급락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테슬라야 이제 뭐 트럼프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고 그렇죠? 예, 엘버말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예? 전혀 우리 시장처럼 막 급락 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잠깐 눌렀다가 제가 지난주에 리비안 뭐 그다음에 루시드 로고 핵심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이 딱 바닥 국면이라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컨텀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옵니다. 전전주에 우리 시장만 막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혀 뭐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예, 이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을 반등을 이끄는 게 뭡니까 섹터가? 네, 바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되겠죠. 삼성전자.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삼전하고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전체 시가총액하고 반도체 대표 전체 시가총액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15일 날 여기서 급락이 나왔다가 전반 저점 깼다가 이노베이션이 가장 크게 이제 반등이 들어온 V자 반등 들어왔죠.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오전까지 30% 넘게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15일 날이 저점이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정확히 마이너스 68% 하락 나오고 나서 거기서 V자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 SDI, 뭐 LG와 포스코홀딩스, LG엔솔,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다수의 이제 종목별 반등의 폭은 좀 차이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그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뭐 에코프로만 계속 올라가고 뭐 SK 이노베이션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예, 이제 키 맞추기 이제 장세가 나올 거란 얘기죠. 이 2차전 쪽의 대표 종목군들도. 그리고 지금은 또 에코프로가 강하게 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제가 엊그저께 이제 공개방송에서 잠깐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내일 모레 또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가 이제 먼저 갔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에서도 지난달에 종목 추천드릴 때 2차전지 어느 한 종목에, 특정 종목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느 기간까지, 언제까지? 최소한 3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 종목군 중에서. 그죠? 그동안 제가 그래왔잖아요. 투트랙 전략. 언제까지요? 그 기간도 이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밀었을 때 뭐 에코프로 뭐 저점에서 만 10% 잡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피처엠 뭐 10% 잡고, 에코프로 비엠 10% 잡고,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급반등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때리는 거죠. LG엔스도 마찬가지고. LG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차트 보여드렸죠. 잠깐 보시면. 이번에 여기 보시면 121선만 안 깨면 돼. 121선. 120에서 급락 나왔다가 지금 쫙 돌렸는데 이날 그 폐지 얘기 나왔을 때 그 시가선까지 그냥 V자로 돌려버렸죠. V자로. 네?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점 깼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지난주에 그 옵션 만기 주간이었기 때문에 전전주가 옵션 시장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날 여러분들이 옵션 만기 날 있죠? 목요일 날. 이날 같은 경우 종가에 LG엔솔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아래꼬리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날 오전 내내 저점 마이너스 3%였다가 옵션 만기날 종가 동시호가에 한 7% 급등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종목은 급등시켜버리고 나머지 2차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피처엠 요들 종목군들 오히려 급락을 시켜버렸죠. 이게 이제 파생시장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빠진 애들은 그 다음날요 금요일 날 폐지 얘기 나와서 다시 한번 저점 깼죠. 이 영상 항소에 뿔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양모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캔들을 보시면 아하 이거는 이미 이제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옵션 만긴 날 홀딩스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LG엔스를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밀어버린 거예요. 포스코피처엠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파생시장 영향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폐지나고 나오면 다시 한번 깼고 그 다음에 이제 V자 돌려버렸죠. 아니 뭐 정신이 없이 만들죠. 그러면 이 종목 뭐 10%, 그 다음에 뭐 피처엠 10% 잡으면 우선 투트랙이니까 한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을 한번 단계로 끊는 거죠. 끊었다 눌림 좀 다시 한번 빼서 나머지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피처엠은 이미 저점 잡으신 분들은 중기로 가져가시고 이미 또 고점에서 작년부터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폐지했을 경우에 주가 하락까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특히 뭐 테슬라는 뭐 직접적으로 트럼프 수혜주입니다만은 앨범알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군도 아까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제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밀었던 이유가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그 재무장관,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새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종가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이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어제 한 2% 넘게 밀었거든요. 요 세 번째 저항 맥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봐서는 아마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돌파를.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방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가 넘거든요. 35조 달러. 그다음에 미국의 명목 GDP 규모가 한 8조 달러 정도 되죠. 연방 정부 부채가 지금 미국의 명목 GDP 전체 금액을 월등하게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35조 달러니까 한 3% 정도 국채금리 평균적으로 잡아도 1조 달러 이상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1,400조가 1년에 이자 비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그러죠. 부채를 낮추고. 이번에 그 신임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는 이제 꺼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 전환되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 수출이 되겠어요? 가격이 비싸지는데. 예, 그냥 결국은 달러도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아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국채 수익률도 현재 구간에서 뭔가 이제 고점이 지금 나오지 않겠느냐. 12월 달에 연준에서 뭐 금리나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뭐 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4.2까지 깨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안도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건 액티브 채권이에요. 핑코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채권. 딱 맥점입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은 저항 맥점이고 핑코 액티브 채권은 지지 맥점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채권은 급등이 나왔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이 났던 겁니다. 예, 이런 구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예, 국채 수익률이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는 어떤 인식이 많아지면, 그죠? 직전 고점까지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 나오고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또 2차 전지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예, 환율과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게 되면 이미 이제 또 IRA 폐지 악재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나쁠 게 없잖아요. 좋았으면 좋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거 제가 그림 여러 차례 보여드립니다. 요게 지금 유로하고, 예, 요게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원래 107이 강한 저항이었는데 슈팅이 나왔었죠. 108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유로와 이 고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 거기서 지금 어제 흔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5년 저항이라고 그랬죠. 달러 인덱스. 유로화는 5년 지지선이고. 그래서 이번 달 넘어가게 되면 환율도 특히 이제 달러도 안정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 전환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워낙 강세 전환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 환차손까지 고려하면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막 꺾이니까 당장 외인들 선물이 장중에 7천 개가 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예. 환율만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마 선물, 현물, 왜 선물 더 이상 때릴 게 없으니까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스켓 채워놔야 됩니다. 현물까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죠. 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시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죠. 다 그 의료 정밀 업종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밀었었는데 68%.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깼을 때가 2차 전지 KRX 탑10 지수가 정확히 68%. 엔비디아도 68% 밀고 14배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하죠. 공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히 젖어 있을 때 들어가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증시 격언에. 네. 지금 시장이 종목별로 아까 제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작년에 2차 전지 최고점에서 이렇게 밀 때 올해 이제 최고점 찍은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최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거고 2차 전지 쪽은 지금 예, 피가 흥건하게 지금 젖어 있잖아요. 예,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68%가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워낙에 이제 옵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10%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예, 어제까지 거의 다 10% 뺐죠, 엔비디아가. 옵션 시장에서만 옵션 금액만 뭐 3천억 달러가 지금 엔비디아에 배팅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워낙에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언더슈팅이 대표 종목군들도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요 그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요 그림. 예, 의료정밀업종 고점 대비 68.8% 하락 나오고 반등 들어오고 여기서 반등 들어오기 한 50% 올라온 거예요. 50% 지수가. 예, 차트를 제가 길게 봐서 뭐 반등이 크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저점 대비 한 50% 올라온 거예요. 예, 지금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딱 맞죠. 68% 하락 나오고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반등이 들어오죠. 기술적으로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이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 그림 또 보시면 이 코스닥에서도 아까 같이 보여드린 것은 코스피 의료 정밀업종하고 제가 비교드린 거고 코스닥도 작년에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55%밖에 안 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때 버블이 심했어도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보다 더 많이 뺀 업종이 있어요. 코스닥 내에서도 이 땡땡 업종인데 작년에 2차 전지가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에 고점이 나왔을 때 요때는 이 업종이 대장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또 딱 그 고점에서 얻어맞고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민 거거든요. 예, 요 땡땡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밉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코스피의 의료 정밀 업종하고. 근데 코스닥이 이 땡땡 업종이 제가 종목군들 딱 보니까 고점 대비 엄청 뺐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최고점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 토막. 주가가. 그래서 10,000원짜리인데 지금 1,000원이라는 주가가. 근데 내년에 실적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주식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장은 없습니다. 영원한 대장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엑선모빌이 그 전에 엑선모빌, 뭐 세브론 텍사코 걔네들이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엑선모빌 같은 경우도 다우 30개 종목에서 편출돼 버렸죠.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바로 애플이 올라섰죠. 올 초에 애플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막 치고받고 이리다리로 다투다가 지금은 또 누가 대장이에요? 엔비디아가 대장이죠. 영원한 대장은 없는 거예요. 이 업종과 종목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재수없이 물러버리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제가 봐서는 뭐 올 여름 정도 가격대 샀는데 물리신 분들은 그거 물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그 여유가 되시면 저 김봉만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저는 데이터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게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저도 쭉 볼 거 아니겠어요? 예, 중장기로.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시장,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막 그러면서 막 흔들 수는 있는데 예, 나중에 시간을 보고 그건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기술적으로 흔드는 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고 막 국채 수익이 올라가고 막 그래버리면. 예. 근데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이제 수급 분석하고 뭐 기업 분석하고 예, 뭐 기적 분석하고 한 종목군들은 이렇게 흔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다 올라가거든요. 이제 코스닥에서도 지금 2차 전지만큼 뺀 업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예. 이 업종은 지금 한 72% 뺐는데 근데 이쪽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내년에 실적이 완벽하게 돌아서요. 완벽하게. 근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안 쳐다본다는 얘기죠. 예? 예, 올해 막 올랐던
뭐 34년 저항했던 그런 종목군들 막 지금 막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이게 주도 업종이 될 겁니다, 내년에. 2차 전지 못지않게.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요. 삼성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1월 연초부터 삼성 내 그 관련 부서에 제일 먼저 방문하고, 예. 지금 뭐 삼성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뭐 수조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 업종들도 내년에는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하고 주도 업종이 바뀔 겁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내일 모레 아카데미 할 때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거래소의 시가총액 전체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시총 비교를 해드렸죠. 지난주에 저점 깨고 밀었을 때 그때 그 거래소 2차 전지 빅6 대표 종목군들 전체 시총이 코스피 전체 시총 대비 8%가 안 됐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제 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등 들어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코스닥의 시총이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346조입니다.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346조, 전체 시총이. 코스닥의 전체 시총이 346조까지 밀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워낙에 저평가랍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리고, PBR. PBR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단지 코스닥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PER이 지금 한 5배 정도 됩니다. PER이, 퍼가.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고점에서 많이 꺾이는 종목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점에서? 바로 이 PER이 높은 종목군들. PER이 높은 종목군들이 지금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도 PER이 좀 높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이미 지금 매를 맞을 만큼 맞았고, 내년에는 예, PER이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지겠죠. 왜? 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기준 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전체 시총이 53조입니다. 53조. 제가 올해 그 5월달, 6월달에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예, 고점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4월 달에 외인들이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4천억을 넘게 때렸다고 데이터 다 보여드렸죠, 분석한 거. 그때 이제 반도체 전체 시총이 얼마였냐면 한 6%, 16, 거의 한 7%까지 올라와서 16.8인가? 예. 어떤 특정 업종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시총 파이가 작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5% 정도 아니면 16%, 17%까지 올라가게 되면 항상 거기 고점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주가, 여러분들께 제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한 달 내내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투자 전략 요거 보여드리면서. 예? 한 달 전부터 이 시간에. 맨 밑에 제약 바이오주, 종목 차별화 예상, 선별적 접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내년에 다시 갈 종목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조정 나오는 것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걔들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 예. 영원한 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지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인데 이게 뭐 안 빠지네? 안 빠져요. 그런 종목군도 있어요. 왜 안 빠질까요? 그런 종목군들이 내년에 또 대장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도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이제 최고점에 물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지금 시총 규모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반도 안 되죠, 지금. 반도 안 돼요.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지금 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2차 전지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제약바이오의 시총 규모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 한 15%까지 더블 올라가네, 더블. 2배 가야 됩니다. 이쪽도 제약바이오 못지않은 반도체 못지않은 성장이죠. 성장산업이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대표하는 성장산업인데 전체 시총 대비 10%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7% 초반까지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코프로하고 막 급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이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저께 공개방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에코프로가 먼저 지금 가볍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아직도 고객예탁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은 미국 주식 애플 같은 거 다 팔고 있는데, 예, 우리 서학기 분들은 그걸 다 봤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글로 돈이 다 쏠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도 제가 지난번에 월봉 로고 차트 보여드렸어요.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얘네들이 이제 내년에 완전히 턴어라운드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엔캠, 동시다발적으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있고, 각 종목별로 또 다른 주가가 이제 탄력, 비탄력 움직일 만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모레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관련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에코프로가 주가와 환율이 이격이 이건 너무 심하다. 예? 너무 심하게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이격 그 폭이. 예. 의료 정밀업종도 작년에 막 그렇게 68%까지 밀었을 때도, 예,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워낙에 지금 심하게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급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신용 털리고 작년에 지난주에 지수 급락 나오면서 신용이 한 7천억 정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 물량 때문에 빠진 거고. 그다음 환율도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CDS 프리미엄은 지금 상당히 낮죠.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환율은 다시 꺾인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꺾일 환율인데 여기서 더 빠지겠냐 이거지. 환율이 꺾이면 2차 전지는 계속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환율 꺾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도 꺾이겠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여기서 악재는 다 반영된 상태에서 막말로 IRA 폐기라고 확정 딱 됐다라는 그 가격까지 뺀 거 아니겠어요? 이미 지난주에. 예. 그래서 그 2차 전지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김봉만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뭐 지금 강의하면서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최근에 또 올해 뭐 장도 안 좋고 개인 투자분들 많이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언변 말주변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게 공개 방송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작한다든지 뭐 지표를 바꾼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도 침대만 가학이 아닙니다. 주식도 가학입니다. 예?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외인들이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데, 근데 종목군들이 결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김봉만이를 믿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믿고 2차 전지, 요번에 지금 한 주 동안 V자리 좀 올라왔으니까, 에코프로가 됐던, 에코프로 BM이 됐던, 근데 한 종목 사시면 안 돼요. 세 종목 사셔야 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 얘가 대자인 걸 알잖아요. LG엔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밑에서 금액 크신 분들은 뭐 LG엔솔 같이 보셔도 됩니다만은. 그죠? 근데 시총이 크니까, 이 기업이 막 주가에서 50% 올라갈 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총이 훨씬 낮으니까 100% 퓨처엠도 마찬가지 100%, 200%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약과에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이미 시가총액이 커버리면 더 올라가더라도 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3인방을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아카데미에서 또 지난달에 밀릴 때 3인방을 세 종목을 같이 사시라는 얘기예요. 10%. 뭐 20%.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형태를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셋 중에 저점에서 V자로 올라온 종목은 한번 단기로 끊어주고 아니면 반 정도 챙겨주고 나머지 두 종목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 그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고 주식을 무슨 뭐 기관하고 외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조폐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 뭐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선에서는 시장이 더 변동성이 심화할 때는 한번 올라올 때는 한번 끊어주고 다시 매수해도 되거든요. 좀 더 주고. 주식이 뭐 매도하거나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이제 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팔이 날개죽지 하나 떼듯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은 박스니까. 지수 자체도 박스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서 자주지 되니까 이럴 때는 일부 물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기는 이제 제가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올 때 그때는 이제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 12달, 1년 12개월 전략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에 맞게 일부 자금은 맞춰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투자 금액에. 특히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센스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를 보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8년 지지맥적까지 왔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이걸 보세요. 2차 전지, 그러니까 파생시장 영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버스, 이게 왼쪽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지금 딱 저항 맥점이죠, 월봉에서. 윗골이 나오죠. 탑10 지수는 여기서 밀고 나서 기어이 8월달 저점까지 깨고 나서 여기서 레인지까지 집어넣고 여기서 지금 아래골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죠? 딱 지금 맥점이죠. 인버스가 완전 반대죠. 요런 구간, 그러니까 윗골이 아래골이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것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 이때가 셀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했죠, 종목이. 매도. 이것도 막 사상 역대급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 종목군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장이 찌글찌글하더라도 앞으로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로봇도 괜찮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 예상이 맞았죠? 11일, 12, 13 여기가 하락 종목수가 3일 연속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게 신기록이었어요. 이번에 1,400개 이상 3일 연속 하락 나온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코스닥이. 근데 최근에 보세요. 이제 하락 종목수 많이 줄죠. 종목 장세가 이제 계속 펼쳐질 거라니 이 얘기는. 지수는 묶여 있어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고 좀 과감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 그림이죠. 지금 그 거래 회전율 코스피 신용융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바닥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 데이터도. 그다음에 코스피가 오늘 왜 또 밀었냐면 트럼프 장중에 뭐 간세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때가 7월 11일 고점이에요. 어제가 딱 이 하락 트렌드 저항 구간이었죠. 오늘 여기서 딱 민 거예요. 이거 이제 돌파를 딱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는 7월부터 이어왔던 4개월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코스닥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죠. 코스닥이 또 먹을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지금 막 종목 움직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잘 하셔가지고 좀 수익 좀 많이 내시고요. 자, 코스피 밸류에이션 기준.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저평가. 지수 하단 적극적 매수 관점. 2차 전지.
김봉만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시고 다시 한번 눌림 주게 되면 분산해가지고 한 3종목 정도 가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한두 달 뒤에 보잔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AI 소프트, 엔터 잘 가죠. 요즘에 게임주, 원자력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요거 내일 모레 제가 아카데미에서 내년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제2 알테오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레 저는 8시 아카데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